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요즘 물가도 비싸고 고생은 여전하고 돈은 늘 모자라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어쩌다 이 지경까지 하는 답답한 날도 있잖아요. 주머니는 가볍고 돈 쓸 것은 줄지어 있고 멀쩡하던 무릎과 허리는 왜 고장이 나서 힘들게 만드는지요.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이 모자라서 부부가 마주보고 앉아도 웃을 일이 없습니다. 가끔은 진짜 거지같이 산다는 말이 딱 맞는 날도 있죠.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절대 포기 못하는 게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걸 왜 못 놓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자 우리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거지같이 살아도 이건 절대 못 놓는다. 우리 중년 이상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이야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체면이죠. 남의 눈치. 그래도 봐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라도 꾸며야지. 얼굴을 들고 다니지. 그러지 않으면 얼굴 못 들고 다녀. 돈 없어도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하고 다녀야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옷은 시장표라도 다림질 빡세게 하고 지갑에 돈은 없어도 카드 한 장은 꽂아놔야 마음이 놓이고 친구들 모임엔 밥은 못 사도 커피 한 잔은 내가 산다. 이 자존심이 체면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서 못 먹어도 손님 오면 상 차려야 하는 거야. 집은 좁아도 화분 몇 개는 있어야 체면이 서. 왜냐고요? 남한테 꿀리는 거 싫으니까요.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 정도는 지켜야 체면치레 하는 것 아닙니까? 남에게 꿀리기 싫어 체면을 차리며 사는 사람들이 고쳐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체면과 실속의 균형입니다. 물론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체면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는 경우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한 소비를 하거나 허세를 부리다가 정작 본인은 노후 준비도 못할 수도 있고 체면을 지키느라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내가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참기만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신경 쓰며 눈치 볼 필요 없고요. 체면 때문에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답니다. 체면보다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내가 행복한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무리한 소비보다는 내 생활에 맞는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진짜 체면은 어디서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체면이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가짜로 꾸민 삶보다 내가 행복하고 당당한 삶이 진짜 체면을 지키는 길 아닐까요? 여러분, 체면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실속 있는 삶을 사는 게 더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몸이 아프면 참고 견디면 되지만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 부모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몸이 부서져도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살이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지만 부모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죠. 부모는 모든 걸 포기해도 자식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심장은 찢어지겠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공사판에서 막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분이었죠. 손은 굳은 살로 덮였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에게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서울로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발견했죠. 그 순간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없다. 내 아들부터 살리고 보자. 그 후로 아버지는 아들의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해주고 함께 산책을 하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아들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아픔보다 자식의 아픔이 더 큰 상처였던 거죠. 부모는 희생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흔히 부모를 희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희생이 아니다. 난 그냥 내 자식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의 그 선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언제든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세상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드신가요?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자존심입니다. 네가 설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무리 가난해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작은 일에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존심이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무심코 넘겼던 말도 서운하게 들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예전만큼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요. 이건 단순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분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변하면서 생기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으로 역할이 분명했고 가족 내에서도 중심적인 위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내 의견보다는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많아지면 내가 이제는 무시당하는 건가? 하는 서운함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변했다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가끔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생각보다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자존심을 세운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더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너무 서운해하면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세상이 변했구나. 내 역할도 조금 변했네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내 자리에서 더 멋지고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답니다. 혹시 요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유독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이 많이 드는지 이야기해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내 자리입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내 공간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리모컨, 소파, 거실 한쪽 구석.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거기 앉아야 내가 아직 이 집의 주인이다 싶어. 먼지가 쌓여도 건드리면 큰일 나는 곳. 아버지의 성역 서재나 거실 한쪽에 늘 같은 자리. 같은 세팅으로 놓여 있어도 손이라도 대면 혼쭐 나는 곳. 할아버지 장기판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각자 절대 포기 못하는 공간이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자신만의 안식처.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공간 집착이 심해지면 문제도 생깁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이 좁아지고 집에서 소통이 단절될 수도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와도 그 소파는 못 줘. 거긴 할아버지 자리야. 밥 먹을 때 내 자리 누가 앉아 있으면 살짝 기분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리가 아니고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땐 그랬지 하는 추억입니다. 이거 우리 첫째 돌잔치 때 사진이야. 라디오 고장났어도 이게 결혼 선물이었거든. 낡은 앨범, 오래된 편지, 고장난 라디오, 흠집난 시계. 이거 절대 못 버려. 왜냐고요? 그게 내 청춘이 담긴 증거이고 추억이니까요. 거지 같은 삶이라도 추억은 호화롭습니다.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해주는 건 그 물건들 뿐이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인생 고개 여러분, 우리가 거지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만은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기로 해요. 체면, 자식, 자존심, 내 자리, 추억. 이거 지키며 살아온 우리는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내 삶이 그래도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괜찮아지는 거죠.
그러니 거지같이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는 조금은 나 자신도 아껴가며 살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한데 결국 행복한 게 최고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함께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인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